묻지마 특수상해입니다. 40대 가장 묻지마 폭행, 만취녀, 검찰 송치. 이렇게 헤드라인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많이들 짐작하실 것 같아요. 지난 7월이었죠. 술에 취한 한 여성이 산책을 나온 가족에게 접근해서 40대 가장과 그 아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핸드폰으로 막 무차별적으로 때리더라고요.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자, 참 많은 이들이 당황했고 공분을 했습니다. 자, 이 사건 한번 돌이켜 볼게요. 네, 일단 지금 지난해 7월 30일에 벌어진 사건이고 이것이 다시 우리가 이 이슈를 다시 끄집어낸 것은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완료를 했다는 것이고요. 네. 일단 뭐 말씀하셨지만 사건의 개요는 밤 11시 가까이 10시 50분입니다. 가족들이 산책을 나왔는데 갑자기 20대 여성이 술에 취해서 중학생 아들에게 접근을 해서 맥주 캔을 건네면서 술을 먹어라라고 얘기했고 당연히 놀라서 거부를 했을 텐데 그 중학생 아들을 폭행을 한 거예요. 욕설을 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40대 아버지가 말리는데 그 말리는 40대 아버지, 40대 남성을 핸드폰으로 폭행한 사건입니다. 네. 좀 다시 들어도 황당하고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결국에는 경찰에 송치가 됐잖아요. 네네. 어떤 혐의가 적용됐나요? 일단 지난 15일에는 모욕 혐의를 일단 송치를 했고요. 모욕 혐의는 이번에 그 13일에는 특수상해 혐의로 송치를 했습니다. 특수상해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바로 그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의 모서리 특정 부분 모서리로 특정 부분을 수회 가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상해를 입혔다고 해서 이제 특수상해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건 당시에 이 여성이 40대 가장이 본인을 성추행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이 아니었죠. 이렇게 피해자 측에서 여성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를 했는데 무고죄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명한데 가족들이 있었고 산책로고 너무 그 아내가 있는데 성추행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내도 있는데 40대 남성이 그래서 너무 자명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사실 검찰의 이유도 납득이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검찰에 따르면 A 씨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쓴다, 추행했다라고 한 서너 차례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A 씨가 폭행과 추행에 대한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면서 그렇게 인식하면서 경찰관에게 B 씨, 그러니까 40대 남성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의사표현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성추행을 했다라는 걸 경찰서에까지 가서 어떤 증거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주장을 했다면 좀 더 다른 어떤 상황이겠는데 그 현장에서 서너 차례 말했다는 사실만을 갖고 이런 어떤 그 무고죄로 하기에는 그 당시 상황이 이 축소돼 있다라고 지금 경찰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뭐 이해도 갑니다. 네네. 예. 자, 아버지가 술에 취한 여성이 구타를 당하는 장면을 본 가족들의 상처는 참 클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트라우마로 남을까요,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중학생 아들도 너무나 황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마음속으로 굉장히 많이 남을 텐데 특히나 이제 6살 딸이 있었거든요. 여동생이 있었고 그 여동생이 정신장애 진단을 받았고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된다는 심리 검사를 지금 이 병원에서 전문적인 의사가 지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갑작스럽게 발생한 부친과 오빠의 피해 장면을 목격한 이 6살 소녀에게 일단 외부에 대한 어떤 경계상이 굉장히 극도로 상승해 있고요. 어린 아이니까. 그렇죠. 불안정감. 그러니까 이 평소의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불안함을 계속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불편감이 지속된 것으로 지금 이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이고, 참. 사건 후에 가해 여성이 2달 동안이나 지금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열받는 일이잖아요. 근데 2달 만에 여성이 보낸 사과 문자가 참 가관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과는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과에 대한 것을 받아들여야 말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건 판단조차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보면 사과에서 가장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네. 내 그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를 입는 것처럼 지금 표현된 부분들이 있어요. 네, 시작부터 그러하네요. 그렇죠. 예. 가해자입니다 해놓고 직접 사죄드리고 싶었는데 저를 걱정하신 부모님이 사건이 종결된 후에 함께 보자. 나를 걱정해줬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런 표현들은 사실 지금 가해자를 누군가 걱정해줬다라는 게 네. 그 피해자한테 어떻게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질까요? 당황스럽죠. 그 가해자가 그만큼의 어떤 귀중한 그런 자녀라면 네. 지금 가해자가 지금 피해자의 폭행을 가한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이런 표현이 피해자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그러니까요.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요. 네네. 맨 뒤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나가게 되면 신상이 공개될까 부모님께서 너무도 겁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 표현도 사실상 자신을 핑계네요. 지키기 위해서 부모가 자신을 굉장히 지금 귀한 그런 자식으로 지금 보호하고 있고 그렇게 보여짐으로 내가 당신들한테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나가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읽힐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일단 진정성도 없거니와 사과를 하려는 기본적인 어떤 자세가 안 돼 있다라고 평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아니 여기 또 중간에 있어요. 이 사건 전까지는 저는 단 한 번도 음주 후 누군가를 때리거나 욕한 일이 없어서 제 스스로도 큰 충격받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면 본인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그렇죠. 입장에서 사과문이라고 하지만 보냈고 꼭 제가 볼 때는 증거를 남기기 위한 뭔가 네네. 네.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번호도 아니라 부모 번호로 가해자에게 문자 폭탄 남기고 합의금까지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피해자 측 입장으로서는 오히려 2차 가해로 느껴지기도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단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그 다음, 그러니까 사과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음 무엇을 문제죠. 생각하고 말고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사과도 굉장히 오랫동안 하지 않았고 네. 사과랍시고 갑작스럽게 문자로 일방적으로 문자를 계속 보내오고 또 내용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문자를 보내오고 어느 날 갑자기 합의금을 액수를 대면서 이 합의하자라고 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진정성이 없는 것은 둘째치고 네. 2차 가해가 아니냐. 그 이후에 일로 더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 네네, 같기도 해요. 2차 가해가 아니냐. 이 받아들이는 사람의 어떤 상황 그리고 그 마음 뭐 이런 것들을 헤아리면서 합의를 보거나 혹은 사과를 하거나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너무나 일방적으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강요하는 듯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12월에는 또 피해 가장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두 번째 청원글을 올리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하네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인가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어요. 5일 아나무인 아전인수 유치이탈 언행으로 가족 모두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빠뜨린 20대 무고녀와 그의 부모를 고발합니다라는 네. 청원글을 올리고 우리 가족이 괜찮은지 묻고 사죄하기보다는 본인들이 힘들다 죽고 싶다 등의 변명만 지금 늘어놓고 있다. 우리 가족은 잠도 못 자고 정신과를 수시로 다니면서 약이 없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이렇게 그 가해자는 여자라는 이유로 초범이라는 이유로 만취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는 일이 또다시 벌어진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청원을 올려서 올리자마자 꽤 많은 분들이 또 그 청원글에 이 지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군요. 그 이 가해자 여성에 대한 신상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퍼지기도 했다고 하는데 신상 공개 논란에 갑론을박이 또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예. 언제나 이런 일이 있으면 사실 잇따르는 게 이제 신상 털고 그다음에 그걸 공유하는 일이에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네. 뭐냐 뭐 공분을 받을 만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동영상이 있었거든요. 그 동영상이 지금 이 올라가 있고 동영상을 올리면서 한 유튜버가 이 20대 만취녀의 신상을 공개합니다라는 영상을 올리면서 이 가해자의 직업
직장, 뭐 그다음에 SNS에 올라온 네.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뜨겁게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도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평론가님께서는 온라인에서 벌어진 이 사건뿐만 아니라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는 지금 20대 만취녀 사건은 너무너무 저도 화가 나요. 저도 아이들을 길러본 입장이고 네.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그 무분별한 네. 폭행을 가했다는 것 공분을 느낄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제일 먼저 생긴 게 법이거든요. 네. 법이 왜 만들어졌냐 하면 그 전까지는 중세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사실 이 벌을 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마녀 사냥이라고 우리가 어, 알잖아요. 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저 사람은 마녀야 하면 어. 그냥 마녀가 되는 어. 상황입니다. 돌을 들고 그 던지고. 린치도 다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근대에서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그것을 우리가 대리 권력을 사법적인 어떤 권력으로 해서 면밀히 인권을 따져보자. 이 사람이 정말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사적인 어떤 린치를 하지 말자. 그러니까 공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을 교화하는 방향으로 바꾸자. 이건 가해자에 대한 인권을 먼저 생각을 했거든요. 네. 사실 뭐 피해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사실 사회의 어떤 그런 그 이 공익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과정으로 바뀌었는데 지금의 신상 털기는 사실 중세로 되돌아가는 상황이다. 우리 모두가 돌을 들어서 저 사람한테 던지자 이런 그 사회로 되돌아갑니다. 사적인 린치는 절대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법에 의해서만 우리가 교화를 시키거나 또는 구속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법이 있는 거니까요. 네. 자, 이런 일들이 또 명예훼손으로 연결되지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명예훼손으로 많이 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논쟁인 부분들로 언제나 묻히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게 가해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천인을 공로한 가해자더라도 법에 의하지 않고 신상을 공개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하는 건 그것 역시 저는 범죄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더 이것은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자, 윤석열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40대 가장이 그런데 여성가족부 캠페인 영상을 보고 분노를 했다. 이런 기사를 저도 봤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사실 이분의 심정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네. 40대 피해자 남성분. 이 내용은 뭐냐면 여성가족부 캠페인이 가수 전효성 씨가 참여한 캠페인 영상이에요. 데이트 폭행과 관련해서 네. 이 전효성 씨가 이 캠페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워지면 집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오늘도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 예. 이렇게 걱정을 한다. 충분히 데이트 폭력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캠페인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피해자 남성분의 입장에서는 20대 여성들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호해줘야 되느냐. 네. 20대 여성으로부터 이렇게 폭행을 당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지금 이 문제 제기거든요.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캠페인은 캠페인대로 정당하다고 보는데 이분의 어떤 치유 이런 부분은 사실 또 여성가족부도 답변을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예. 20대 여성만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이 왜 붙느냐. 그러니까 20대 여성을 모두 다 무슨 가해자연 하는 것은 절대 아닌 상황입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 역시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또 답변을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와 우리 캠페인의 뜻은 이렇고요. 그리고 또 지금 피해자분의 어떤 마음은 우리가 정부가 어떤 입장입니다라고 좀 답변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 성론가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가정의 가장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사건 접했을 때 심정이 어떠셨는지 솔직한 심정이 궁금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건 남성 여성에 대한 문제는 아닐 것 네. 같아요. 20대에 그런 모 씨가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했는데 저는 일단 심신미약에 관련돼서는 좀 더 엄격해야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주치 폭력과 관련돼서는 가중 처벌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가 워낙에 심신미약에 폭넓게 그걸 적용을 해서 약과 또는 이 알코올도 역시 같은 어떤 범주로 봐서 나중에 많이 감경을 해주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저는 안철수 후보가 후보 시절에 굉장히 강하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의 이 공약은 좀 윤석열 당선인도 좀 폭넓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성 평등 운운은 하는데 사실 남녀로 나누거나 어느 한쪽으로 네네. 치우치지 않고 네. 공정하게 시시비비를 잘 거려내는 게 진정한 평등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게 그렇습니다. 되네요. 예, 예.